표출을 하는. 자, 어제와 오늘 다양한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어저께 국회 얘기 잠시 해보죠. 어제 저희가 세월호 침몰된 4월 16일 당일 관련된 청와대 사람들의 대통령 신경 쓰기와 관련된 거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광진 의원과 관련된 건데 어제 문제 제기를 강력하게 했다가 사과하고 뭐 그런 논란 끝에 번복이 되고 뭐 복잡했었죠. 예, 청와대가 해경과 통화하는 과정이 어제 국조특위에서 공개가 됐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청와대가 해경에 영상을 요구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영상을 요구하는데 대통령이 좋아하니까 그 영상을 빨리 보내달라 이렇게 김광진 의원이 설명을 했는데 조원진 새누리당 간사가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아니, 자, 예, 네. 한번 예. 그러면요, 한마디로 자, 배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구조를 해야 되죠. 그런데 청와대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거 구조는 구조지만 그 빠져 들어가는 배의 모습을 찍어라. 그래서 청와대로 보내라.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걸 좋아하니까. 이런 문제 제기를 새정치민주연합이 했습니다. 지금부터 공개하는 영상 김광진 의원의 얘기인데요. 과연 이 논란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른 일을 그만두고 계속 영상 중계 화면 배만 띄워라. 외부로 송출하는 화면 안 된다. 해경이 말하지만 카톡으로라도 해서라도 보내라. 요청을 해보겠다 하니까 청와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요청을 하는 게 아니다. VIP가 그걸 제일 좋아하고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거부터 해라. 라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게 만들죠. TV 화면에 나오는 거 이걸로 가능하냐 묻지만 VIP는 계속 다른 화면만 요구합니다. 자, 여기서 VIP는 박근혜 대통령을 말하는 거죠. 예, 통상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을 VIP라고 부릅니다. 네. 근데 지금 이 국조특위 자체가 목적 자체가 이번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게 네. 목적일 텐데요. 지금 저렇게 김광진 의원처럼 사실이 아닌 얘기를 덧붙여서 청와대를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뒤에 조원진 새누리당 간사가 또 유가족에게 네. 막말을 하고 또 네. 이걸 빌미로 해서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5시간이나 특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이건 역시 청와대만 의식한 그런 정치가 아니었나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광진 의원이 결국 대통령이 좋아하니까 영상 빨리 보내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과연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대로 얘기합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합니다.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야당 의원께서 VIP께서 뭐 영상 이거 말고 저기 좋아한다. 전혀 녹취록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녹취록 똑같은 녹취록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VIP께서 이 화면을 좋아하지 않고 전혀 다른 화면을 좋아한다고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할 수 있어요? 거짓말도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해서 국민들 그래 현혹을 해요? 좋아합니다란 말은 없습니다. 그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근데 VIP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녹취록상에는 VIP가 등장을 하죠. 이 BH가 말하는 것에 바로 윗줄에 BH가 말하는 것이 VIP도 그런 건데요, 지금입니다. 그럼 여긴 VIP는 다른 VIP십니까?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말을 헛다리로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질의하기 충분히 하셨잖아요. 당신 뭡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예? 자, 유가족분들 잘 좀 계세요. 이거 지금 진실 규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진상을 밝히라고 특위를 열었는데 그 네. 틈을 타서 정치인들 또 싸움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정치인들의 저 오만한 DNA를 어찌 해야 될지 정말 안타깝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김광진 의원이 말하는 게 이거죠. VIP란 말이 화면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BH라는 건 블루하우스, 청와대를 말하는 거죠. 흔히 BH, 청와대를 말하는 건데 VIP도 그런 건데요. 지금이란 말이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이 내용을 두고 대통령이 좋아하니까 빠져드는 모습 보는 걸 좋아하니까 빨리 좀 보내라 이런 취지로 뭐 엄청 확대 해석을 했습니다만 어쨌건 이런 문제를 놓고 논란이 계속 이어지면서 정작 2시간 반밖에 회의가 안 열렸고 5시간 됐고 뭐 새벽까지 계속 하긴 했다면서요. 예, 거의 오늘 오전 3시까지 네. 회의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보지 않는 시각에 회의를 해서 무슨 네. 의미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근데 가장 궁금한 게 저 네. 내용이 바로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네. BH의 요청 때문에 다른 일이 지연된 겁니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그 부분이 가장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텐데. 궁금하시죠? 예. 정확하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이겁니다. 어제 국회에서 실제 벌어진 일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논의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진상 규명을 위한 것, 과연 청와대 때문에 지연된 게 있는 것인지 아닌지 밝혀주시죠. 다만 청와대가 네. 이제 저 녹취록 말고도 이제 지금 저건 영상을 달라 말라 이 얘기 갖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실종자의 인원, 네. 구조자의 인원이 얼마냐, 이게 네. 바뀌었냐, 왜 바뀌었냐 이런 걸 갖고 언쟁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네. 청와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구조 활동을 지시를 했어야 된다. 네. 저런 어떤 보고용 저런 보고나 행정적인 문제를 갖고 해경을 계속 닥달을 하다 보니까 행정력이 낭비된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은 반드시 비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어제도 저희가 이 시간에 이제 보여드렸는데 사망자가 자꾸 바뀌는 거. 일단 뭐 어제 모습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회의가 파행이 되고 있으니까 유가족들이 와서 항의하는 장면입니다. 기다려라 해서 애들 지금까지 다 죽여놓고 또 기다리라고 하는 거야. 내가 혹시 죽인 거다? 죽어도 됩니까? 그다음에 아까 열정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의원님 죽이고 나 죽어도 됩니까? 자, 유가족 분들, 실종 가족들 분들인데, 자, 분노는 좀 이해합니다만, 자, 저런 상황까지 국회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여야가 아니라 실종 가족들까지 3자가 의정을 두고 주체가 된 모습 저희가 좀 봤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요. 다른 얘기 좀 나눠볼게요. 국회에서는요, 국정조사 계속 놓고 진실 규명보다 또 계속 싸움을 벌였죠. 이젠 청문회 시즌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민국 국방장관 내정자 청문회 마치는 후에 임명되긴 했는데 앞으로 줄줄이 청문회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새누리당이 새로운 전략이랄까 뭐 그런 좀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어떤 겁니까? 지금 이제 청문회가 8명의 국무위원을 추가로 이제 청문을 해야 되는데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적당히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네. 저격수를 저격하겠다. 뭐 이런 구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저격수를 저격하겠다. 야당에서 이제 청문회를 열면서 집중적으로 특정인들을 공격을 하게 될 텐데 네. 그 공격하는 당사자의 어떤 문제점을 다시 부각을 시켜서 네. 일종의 물타기 전략이죠. 양쪽의 어떤 두 가지 문제들이 공동으로 거론되게 해서 청문회를 어쨌든 좀 무난하게 끌고 가보겠다 이런 전략을 네. 지금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저격수를 저격하겠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지 저희가 좀 정리할 텐데요. 일단 새정치민주연합의 저격수는 박영선 원내대표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저격수를 향한 저격수는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인 것 같은데 논문 표절을 놓고요. 이런 공격과 저런 저격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 영상 확인하겠습니다. 논문 표절왕, 연구비 가로채기, 칼럼 대필, 우리 아이들에게 얼굴조차 들 수 없는 사람을 교육부 장관으로 보내서 국민적 에너지를 소모하기에는 국회가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박영선 지금 원내대표 인터뷰 기사인데 자신의 논문 표절 문제를 물어보는 기자에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신의 논문 표절 의혹도 국정원 공작이 의심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학교에서 표절이 아니라 그러는데도 계속 이 문제 얘기를 하니까 이게 공작의 의혹이 있지 않냐, 의심이 있지 않냐, 지금 이런 얘기인데요. 자,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제 그 공격의 선봉에 서 있기 때문에 김진태 의원은 박영선 의원 당신이야말로 문제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에 와 있는 겁니까? 이제 박영선 원내대표의 석사학위 논문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서 서강대가 입장을 내놓은 적이 있었는데요. 네. 당시 서강대에는 일부 표절과 연구윤리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게 시효가 지났고 또 일부 독창적인 연구 과제에 연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표절로 볼 수는 없다. 이런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강대의 이 판단이 좀 시효가 지난 것도 있고 논문을 쭉 봤더니 논문의 독창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 예. 그리고 약간 표절의 느낌도 있다. 뭐 다양한 그러니까 두 가지 갈래 얘기를 다 내놨네요. 그렇죠. 그걸 이제 양쪽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새누리당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네. 박영선 원내대표도 표절 의혹이 있었는데 굳이 지금 이제 표절 의혹으로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김명수 사회부총리 네. 후보자에 대한 공격이 좀 가해지니까
과연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걸 지금 되묻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네. 인사청문회에서 네. 여야가 모두가 전략이 있고 자당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거는 있겠지만은 네. 네. 지금 인사청문회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아닙니까? 그리고 자질과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자리고 특히 도덕성 문제는 아주 국민의 관심사인데 이거를 문제 제기라 하는 야당 의원의 어떤 다른 문제를 제기해서 물타기를 하겠다. 네. 과연 국민들은 거기에 쉽게 동의를 할 수 있을지 새누리당은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제 일단 현재 제도상으로선 이 국무위원이 된다는 것, 그야말로 나라 전체의 국정을 대통령과 함께 매주 논의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높은 기준에 맞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그래서 청문회 제도가 있는 건데요. 자, 새누리당의 전략은 저격수를 저격하겠다. 과연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그 효과는 앞으로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